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주식시장의 큰 화두기도 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 주제가 공매도인 걸 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봐도 네. 헷갈려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먼저 공매도가 뭔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빌 공자, 그리고 또 매매할 매자, 돈은 뭐 길도자,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라고 하는 쪽이 딱 정확한 어떤 설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됐을 때 팔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네네. 공매도라는 거는 반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주식을 팔고 다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를 되사는 그런 뭐 선진기법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기법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냥 공매도가 그러면 아무나 다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게 아니라 네. 먼저 공매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대차 그렇다는 거래요? 얘기는 주식을 먼저 갖고 있는 쪽에서 빌려와서 그거를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되갚아서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넘기는 현상, 이것까지 나와야 완벽하게 공매도가 진행되는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차 잔고와 관련된 쪽, 그러니까 즉 주식을 빌려오는 단계 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다라는 쪽에서 불법 공매도가 이런 없는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게 불법 공매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니까 신용 거래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좌에 그냥 무조건 내가 삼성전자를 공매도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신용 계좌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담보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해당되는 주식만큼만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 개설하고 신용 거래를 이제 증권사가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장초반에 보게 되면 어떤 우리 개인이 직접 공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량이 많이 나오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네. 주식을 빌려서 있다가 그거를 네. 판 다음에 다시 싼 값에 사들인 뒤에 다시 주식으로 갚아 나가는 걸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공매도는 주가가 좀 내려가야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고 네. 반대로 그러면 10,000원짜리 주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내가 주가가 5,000원대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공매도 입장으로 보게 되면 10,000원짜리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혹시나 뭐 파산이 된다거나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거의 뭐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공매도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은 10,000원입니다. 100%, 근데 100%. 그렇죠. 그 정도가 되겠죠. 내가 매도한 금액 쪽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네. 근데 반대로 이 회사가 엄청난 기술을 얻고 거기다 앞으로 수익이 성장이 엄청 커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짜리 주가가 혹시나 뭐 50만 원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확률은 차익으로 49만 원을 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은 제한되어 있고 상승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리스키한 게 이 공매도의 또 하나의 변화다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득은 아닐 수 있고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은 최대 100%까지인데 이 하락은 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승이 무한대죠.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상승이 예. 무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 공매도 내용은 어떤 건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불합리한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다. 특히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그 대부분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이 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일단 장기 대량으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에 대한 의무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일 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가 하락률이 3%에서 뭐 10% 이상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공매도의 어떤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눈길이 끄는 건 그거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좀 더 늘렸다라는 부분들인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했을 때 담보 비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계좌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담보 비율에 140%를 120%로 인하했다라든가 네. 또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대상에게는 상환 기간에 제약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쪽도 어떤 지금 주요 골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들은 그동안에 좀 불합리했던 내용들을 좀 고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필요성이 좀 더 있는지는 그리고 또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를 좀 더 확대시키면서 이를 충분히 이용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공매도를 두고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뭔가요? 가장 큰 불만은 그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제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네. 첫 번째는 그 무차입 공매도, 즉 차입을 하지 않고 공매도가 쉽게 이루어졌던 현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속이나 아니면 그냥 금융당국이 무방비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도 한번 모 증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주문을 넣었더니 그냥 들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도했는데 이게 뭐 시스템 탓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발뺌도 했던 상황도 나오는데 그만큼 절차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마구잡이로 했던 피해는 다 개인들이 본다라고 했던 상황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직접 지금 공매도를 시행하는 변화는 외국인과 기관 쪽이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좀 공평한 룰, 특히 증거금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금 그리고 또 그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상환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30일, 60일, 뭐 180일 최장 이런 식으로 기한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기한 안에 정리하고 갚아야 되는 압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불공평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한 개선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낯선 방식이다 보니까 쉽게 또 대응을 못하는 게 현실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좀 불공평한 거는 아예 좀 제도를 완전히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또 목소리가 커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매도 자체를 그냥 금지를 시켜달라고. 네, 그런 여론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은 조금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아예 이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달라거나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건데 네. 이번에 나온 대책과는 조금 다른 입장인 거죠, 포커스가. 그렇죠.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를 이제 개인도 동등하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달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또 이제 요건들이 몇 개 걸리는 게 있겠죠. 특히 상환 기간이나 또 담보 비율 같은 경우도 좀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고 네. 특히
상환 기간도 똑같이 없앤다고 하는데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그 전문 투자자의 요건이 될 수 있게 등록을 해야 되는 따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금융당국 입장 쪽에서는 공매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갖고 거기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는 해석은 할 수 있어도 하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어떤 외국인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기관도 같이 참여하겠지만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가 더 강화되고 게다가 보통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주식을 물론 이제 대차 거래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여파를 봤었을 때는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그에 따라서 흘러가는 여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냐라고 하는 토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매도가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부분이 있나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과거 한때 한국의 주식 비중을 한 40% 정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약간 한국 시장에 대한 집중력, 그러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로 상승할 때는 또 어떤 공매도도 반대로 이제 주식을 사면서 선물과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로 보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전략이나 마찬가지로 하락을 유도를 할 때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물론 글로벌 시장 상황도 다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그보다 유독 한국 시장이 약하다는 증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공매도와 그리고 또 선물 매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옵션까지도 가동을 하면서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봤었을 때 공매도의 여파가 더 시장에 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혹시 공매도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려운지?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실질적인 빌려다가 없는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약간 한 단계 거쳐서 나오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결국엔 그거죠. 없는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보통 공매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공매도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리스크와 함께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200의 선물 매도나 풋옵션 매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 또 혹시나 아니면은 개별 주식 개별 주식에 대한 선물과 옵션을 좀 더 강화시켜서 주식은 보유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진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를 해서 그 비중만큼 맞춰서 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굳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런 좀 불합리한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개인만 소외되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꼭 유지하겠느냐라는 입장은 있겠지만은 하지만 공매도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전략이고 또 그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수익원의 방법이다 보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MSCI 지수에 선진국 지수를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선진기법인 것이 하나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또 외환 시장과 공매도 시장을 유지하는 게 또 하나의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애거나 아니면 또 이거를 또 중지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 공매도가 있어야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이 공매도 자체를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네요. 네, 없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정부의 정책도 좀 많이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개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해서 아예 징벌적인
어떤 추징이라든가 음.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좀 더 또 강화를 해서 그에 따라서 위반했었을 때 좀 더 지금까지 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막상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만한 기구나 아니면 또 감독 부처에 대한 역할이 좀 강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게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징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 불법 공매도에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가 네. 너무 적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열받습니다. 네, 이런 네.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이번에도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보게 되면 네. 모 증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그러니까 즉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2,500만 주를 그냥 공매도가 이어졌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다가 이를 2020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왔었을 때 네. 그때 나왔던 과징금이 한 10억 정도. 근데 또 미리 약간 조정을 통해서 한 8억 정도로 내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과연 그러면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해당 종목이 못 갔구나. 그래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어떤 그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를 정확하게 개선하거나 또 어떤 엄벌을 통해서 이런 내가 공매도를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일이 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이 취약할 때는 이런 불법적인 흐름들이 기승을 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증권사 입장으로도 당연히 지금 이를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는 건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태료 액수를 좀 현실화하고 이 처벌을 좀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들도 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제가 증권사 이름은 말씀을 안 드렸어도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래도 과거 사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게 되면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쪽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